여보, 뱀 탈출했어. 뱀 탈출했어. 네? 돌아버리겠다. 야, 너 왜 그래? 저로 가. 잡았다. 아. 이게 먹이 감당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아이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량 자체가 20마리가 총 안 돼요. 이 아이인데 너무 예쁘다. 뉴질랜드 그린게토라고 하는데 피가 많이 났구나. 분양가가 제가 되게 사악해요. 분양가가 2천만 원 정도 되는 한 살 그 정도 되는 아이들이고 이번에 지금 암컷이 임신 중이에요. 공황장애를 사업한 지 1년 만에 공황장애가 생겨가지고 일하다가 숨이 계속 안 쉬어지는 거예요. 나는 숨을 끝까지 쉬었다고 생각하는데 숨이 모자란 느낌? 내가 숨을 1초에 몇 번 쉬었었더라?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제가 불안 증세가 되게 높고 공황장애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약을 먹고 있어요. 아이들은 제가 전부거든요. 밥을 주거나 아니면 환경을 꾸며주면 그게 자기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사니까 그거에 대한 매력이 되게 컸었어요. 하루 종일 생물 케어하고 생물 먹는 것 보고 이러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다 보면 약을 가끔 안 먹을 때도 있는데 빡하고 그럴 때는 오히려 아 내가 진짜 여기만 오면 그런 게 없어지는구나. 네. 호두 얘 물이랑 밥 좀 챙겨줘. 들어가야지. 들어가. 그건 뭐예요? 인큐베이터인데 인큐베이터가 뭐예요? 도마뱀이 산란을 해요. 성체가 되면 도마뱀이요? 이제 또 매장에서 또 알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던 거를 또 더 옮기는 거예요. 파충류 말씀하시는 거죠? 아 맞아요. 파충류 도마뱀.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번에 파충류 카페를 오픈해가지고 샵 사장이고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저희 매장에는 악어, 조그만한 도마뱀, 네. 큰 도마뱀 뭐 다 있어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파충류 샵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와이프가 원래 항상 반대하다가 이번에 좀 같이 해보자고 이렇게 갑자기 도와줬어요. 와이프가 집에 평생 키우다가 마리수가 많아지니까 제가 뭐 입양할 때마다 와이프가 계속 집에 못 들어오겠어요. 네. 제가 한계가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아직도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벌써 먼저 나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와이프 원래 반대가 심했던 게 벌레를 너무 싫어하고 그리고 제가 돈을 이렇게 막 파충류에 쓰는 걸 싫어했어요. 사실상 애가 둘이라 돈이 빠듯한데 자꾸 도마뱀에 돈을 막 쓰니까 너무 싫어했거든요. 아까 사장님 보니까 표정이 안 좋던데 어제 잠 못 주무셨나요? 이제뿐만 아니라 지금 한 달 동안 하루에 2시간 이상 잠을 못 잤어요. 과부하가 걸려서 정신이 좀 해롱해롱합니다. 그 시작하신 지가 정확히 얼마 되신 거죠? 지금 오늘이 3일째예요. 그러니까 준비한 지는 한 2달 됐는데 현재까지는 시행착오가 너무 많긴 해요. 처음이라서. 주변 사장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겠거니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밤에 블랙스롯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사육장에서. 그거 찾느라 한 몇 시간 또 걸렸어요. 사육장에서 탈출도 하나요? 아, 얘네가 힘이 좋은 애들은 밀고 나가요. 가끔 손님분들이 자세히 보시려고 문을 열 때가 있는데 저희가 문을 열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네. 문을 열어서 보셨다가 깜빡하고 안 닫고 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 잠깐 사이에 탈출하나 보구나. 네, 탈출하면 못 찾아요. 사실 매장이 아, 여기가 매장이에요? 아니, 맞아요, 집 근처에. 바로 앞이네요. 그럼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가서 와이프한테 뭐가 있는지 물어보고 그다음에 저는 아이들 다 밥을 줘야 돼요. 밥 주고 이제 손님 만들 준비를 하고 개체들 컨디션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오전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진짜 3일밖에 안 돼서 실례하겠습니다. 여긴 어디에 있죠? 삐그미 다람쥐들이 있는데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원래 숨어 있나요, 항상? 네, 겁이 많은 애들이라 항상 숨어 있어요. 근데 이거 왜 안 건드렸는데? 사장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야채 사러 갑니다. 사장님 먹을 거요? 이거 보세요. 아니. 매장 오시는 분들이 거북이가 너무 크니까 먹여보고 싶어요. 제가 다. 그래서 저희 거북이들은 제가 밥 줄 때 엄청 많이 먹어요. 거북이가 한 150kg가 넘어가는 거북이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줘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그걸로 약간 대리만족 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 멀리 가세요? 야채 사러 가는데 타도 되나요? 아니.
파충류 샵은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공용 면적 포함 기준으로 알고 있어서 한 6, 70평씩 평수가 그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 사모님께서 아까 보니까 도와주시던데 저희 와이프가 오래전에 되게 힘들었어요. 아기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좀 뭐가 가진 게 없이 시작했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어가지고 와이프도 정말 열심히 한 편이거든요. 제가 뭐 돈 관련돼서 일을 한다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편입니다. 고마워요 와이프한테. 전에 하시던 일은 어떤 일이에요? 15년, 16년 정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광고 회사 하고 있어요. 광고사 하고. 이제 거의 다 왔나요? 네, 여기 왔어요. 제가 맨날 오는데 미리 많이 사놓으면 야채가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상한 걸 또 생물한테 줄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와서 신선한 걸로 사갑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밥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매일 사와야 되고 거북이가 하루에 한 4, 5kg를 먹어요. 제가 산 게 오늘 한 10kg 정도 되는데 아마 내일 아침이면 또 사러 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샵과 다른 특색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희 샵은 일반적인 그냥 파충류만 분양하는 샵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파충류 샵을 가면 앉을 데가 없더라고요. 앉을 데가 없다는 거는 결국 생물들을 좀 오래 꾸준히 보고 싶은데 집 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네. 파충류 샵이 저희는 그래서 좀 테이블을 많이 놨어요. 좀 카페처럼 만든 느낌이라고 보면 네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요. 저희가 파충류 카페예요. 파충류 분양을 네. 목적으로 네. 하되 네. 오셔서 네. 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카페도 경영해서 그냥 파충류 카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색깔이 여러 색깔이 다 있네요. 얘네는 그래도 밋밋한 편이에요. 이 친구도 카멜레온인가요? 네, 카멜레온. 그래서 원래 새끼 때 크기가 똑같아요. 한 쌍이거든요. 이놈이 너무 잘 먹어서 저놈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나요? 네, 잘 먹는 애들은 금방 먹어요. 얘는 다른 카멜레온인가요? 네, 얘는 잭슨 카멜레온이라고 뿔이 달려있는 특징이에요. 식욕이 없나 본데요? 겁이 많아서 근데 이놈이 원래 제일 잘 먹어요. 이 아이예요. 뉴질랜드 그린게코라고 하는데 동화뱀인 거죠? 네, 지금 암컷이 임신 중이에요. 국내에는 몇 없는 친구들인 거잖아요. 수량이 많지 않아요. 검사를 했는데 네. 지금 뭐가 있긴 한데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무사히 출산하면은 네. 정말 다행이겠지만 첫 산란 때는 보통 건강하게 해칭되기가 쉽진 않고요. 이게 그 나라에서도 약간 희귀한 네, 애들이라 맞아요. 그러면 멸종 위종 사이테스 등록종이고 아무래도 분양 때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저희 나라에도 키우시는 분이 많이 안 계세요. 저도 구할 때 정말 힘들게 구했어요. 이 아이는 그린트리 모니터라 그래서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에요. 몸이 엄청 기네요. 겁이 되게 많아요, 얘들이. 동화뱀이 있는 공간을 뭐라 그러나요? 테라리움이라고 하는데 인조식물로 저는 다 해놨어요. 남녀 한 쌍을 같이 묶어놓나요? 트리 모니터 특성상 활동 반경이 크기 때문에 두 마리를 두기엔 너무 좁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 한 마리만 두고 있어요. 잘 먹는 아이들인데 어째 오늘은 이럴 때마다 파충류 키우시는 분들은 마음이 다 똑같을 텐데 이 친구들은 거의 주식이 귀뚜라미인 건가요? 네 맞아요. 이것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칼슘이랑 영양제 같은 거를 첨가해서 주고 이 하얀 가루가 있을 거예요. 귀뚜라미 보면은 친구들은 하루에 밥을 몇 번을 먹는 건가요? 하루에 한 번 먹는 친구도 있고 다 다릅니다. 여보 뱀 탈출했어. 뱀 탈출했어. 뱀이요? 돌아버리겠다. 물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진 않는 뱀인데 이게 틈새가 조금 있으니까 바로 또 튀어나온 것 같은데 뱀이 큰가요? 아 조금 커요. 이게 저희가 늘 확인을 하는데 이런 일이 한 번씩 계속 있습니다. 어디 막 타고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몸이 뚱뚱한 애라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갈색입니다. 작지 않은 사이즈라 뱀 찾으셨어요? 찾았습니다. 손님들 오실 텐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든 찾아야 되는데 애들 밥 먹이는 게 우선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친구도 희귀종인가요? 그렇게 희귀하진 않은데 아무래도 넓은 사육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덩치도 작지 않고 일반 가정집에서 키우기는 어려워서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일반 가정집에서 키우기는 힘들겠는데요? 키우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사육장을 일반 네. 집안에서 꾸며주기 힘들어서 이런 식으로 활동적이에요. 얘네가 물을 되게 좋아해요. 이것도 한
한 3자 되는 키로인데 3자가 뭔가요? 물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1자라는 건 30cm거든요. 3자면 90cm. 네, 맞아요. 아. 90cm 어항이고 매일 보면은 거의 하루에 3분의 1 이상은 물 속에 있어요, 얘네가. 그러면 사장님 샵에서는 이 친구들도 다 분양을 하는 건가요? 네, 다 분양하는 아이들. 아. 앵무새를 제외한 네. 모든 아이들은 다 분양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잘 먹네요. 아, 잘 먹어요, 얘네. 얘가 크면 얼마나 크죠? 얘네는 되게 호스필드라고 작은 종이라서 육지거북 중에도 좀 작은 편에 속해요. 많네요. 몇 마리예요, 총? 4마리예요. 게리라는 애예요. 게리요? 게리. 얘네가 이렇게 어리버리한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고 좀 자다가 엄청 날쌔요. 이제 정신이 좀 깨면. 개체를 하나하나 늘려가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키우는 게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네. 되게 뭐 병아리도 키우고 이구아나 같은 것도 그때 당시에는 네. 키워보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파충류를 항상 키우고 있었더라고요. 그럼 지금도 계속 애들을 데리고 오고 있는 건가요? 어제도 분양이 많이 됐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빈사육장들이 있거든요. 여기 빈사육장들이 있는데 새로운 아이들을 데리고 올 겁니다. 혹시 사장님은 이 매장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좀 어느 정도 들었을까요? 저는 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든 편인가요? 저는 남들한테 물어보고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네. 다 해놓고 물어봤거든요. 다 해놓고 물어봐도 되나요? 마음이 급해서 이윤을 남기는 목적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었어야 됐는데 네네. 저는 그냥 제가 손님 가격 샀어요. 아무래도 처음 하시다 보니까 네, 맞아요. 판매업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용품들을 다 저렴하게 저도 구입할 수 있었는데 기다리기가 힘들더라고요. 여기 평수가 50평에서 60평 정도 네, 된다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네네. 보통 이제 꾸미신다고 하면 네. 어느 정도 가격대에 꾸미실까요? 우선은 현재 저희 네. 매장 같은 경우는 한 1억 네. 4천만 원 정도 좀 안 들었어요. 그게 보증금은 포함인가요? 아니요, 포함되지 않고. 보증금 빼고? 보증금은 아. 오히려 뭐 저렴해서 큰 문제는 없는데 많이 드셨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사육장만 놓는 파충류 네. 샵이 아니고 카페식으로 많이 하려다 보니까 어찌저찌 돈이 그렇게 들었어요. 거북이가 엄청 크네요. 펄가타라는 네. 종류예요. 친구는 어느 나라 친구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 아이는 저도 그쪽을 알려고 한 적은 없네요. 이 친구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제가 아는 대로는 한 28? 이 친구는 몸무게가 지금 몇 킬로나 되죠? 알아보진 못했는데요. 네. 한 150kg 이상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 거북이 친구들은 오래 산다고 알고 있거든요? 몇 년까지 사나요, 보통? 100년 이상은 살기 때문에 키운 아이는 몇백 년도 산다고 알고 있고 이 친구는 순놈인가요? 암놈인가요? 순놈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튀어나온 거 보시죠? 이게 수컷끼리 싸움을 할 때 쓰는 거예요. 웬만하면 키우기가 없진 않겠는데요? 아예 사육방을 따로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집에서요? 네, 키우시는 분들도 봤어요. 어제 저희 손님도 한 분 오셔가지고 말씀 네. 주셨는데 암컷을 또 이렇게 큰 아이를 데리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개인 집에서. 집은 아니고 사육방이라 그래서 네네. 따로 취미 공간을 잡으셨나봐요. 이게 먹이 감당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아이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네네.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은데 사실 크기도 네. 그렇고 먹는 양도 그렇고 우선은 공간 자체도 네. 그렇고요. 얘가 먹고 네. 배변하는 양이 네. 크기 때문에 가정집에서는 아예 불가능해요. 물리는 거 아니에요? 물려요. 밥만 밥 줄 때는 눈이 돌아서 손에 밥이 없을 때 만약에 손에 야채 네. 냄새가 나면 네. 손을 먹이로 착각할 수 있어요. 얘는 그러면 혼자인 건가요? 두 마리가 들어가기에는 이 방사장도 작아요. 얘가 성체다 보니까 발정이 오면 암컷이 많이 힘들 수 있어서 일부러 한 마리만 하고 있습니다. 웬만큼 좋아하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요. 이것도 매일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냄새가 항상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그 부분 되게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데 일반 가정집에서 키우시기는 상당히 많이 에러가 있죠. 하루에 한 6kg 정도로 요 정도만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 하나만 손에서 놓으면 안 돼?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다시 이렇게 얘를 파일이라 그래서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어머, 얘도 이쁘다. 얘는 더 색깔이 좀 더 진해요. 개 한 쌍인데 이게 나중에 커지면은 꼬리가 통통해져요. 깜짝깜짝 예, 얌전해요. 다만 얘네 특성상 이 몸을 나무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발톱이 되게 날카로워요. 아까 걔랑 완전 다르죠? 성격이 아주 난리 납니다. 근데 얘네는 야태처럼 사납진 않아요. 얘네는 다 지역명을 따라가요. 얘네가 크레스티드코의 조상 거의 비슷하게 생겨서 크레랑 아기도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 크레 모습 반, 아이 모습 반 해서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도 있거든요. 얘네는 저희 매장에서밖에 아마 다른 매장이 거의 없어요. 수량 자체가 20마리가 총 안 돼요. 이만인데 너무 이쁘다. 뉴질랜드 그린게토라고 하는데 피가 많이 났구나.
분양가가 제가 되게 사악해요. 분양가. 분양가가 2천만 원 정도 되는 한 살 그 정도 되는 아이들이고 이번에 지금 암컷이 임신 중이에요. 얘네는 알로 낳지 않고 바로 새끼로 출산하는 난태생이거든요. 만약에 새끼가 이번에 출산을 하면 첫 번째 그 번식 사례예요. 잘 되면 좋겠다.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사장님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물 주는 거예요. 습도가 파충류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습도 위에서도 그렇고 얘네가 이렇게 맺혀 있는 물을 잘 먹거든요. 지금 아이 보시면은 내름내름 거리잖아요. 이게 온도도 맞춰주고 습도도 맞춰주고. 네, 파충류는 습도가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물을 먹네요. 정말 안 해주면은 도마뱀은 밥을 며칠 안 먹어도 할 수 있어요. 절대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네. 근데 수분 없이는 정말 버티질 못해요. 습도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면 도마뱀 가격을 매기는 기준이라는 게 좀 있나요? 수요와 공급 문제인데 정말 희귀한 아이들은 값어치가 많이 나가죠. 반대쪽에 있는 애는 큰데 이쪽은 애는 작잖아요.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전혀 크기랑은 관계가 없어요. 그 희소성. 무조건 희소성. 네네. 그다음에 번식 여부 있어요. 카멜레온 같은 아이들은 산란하는 양이 엄청 많거든요. 이 아이들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산란을 하고 한 마리 내지 두 마리가 나오기 때문에 번식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나오는 마리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 아이들이 제가 새끼 때부터 키웠어서 네. 걱정스러워요. 이게 무사히 잘 출산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저 친구들은 예정일이 언젠가요? 길어도 한 2달 안에는 국내에서 첫 번째 저도 경험이 없고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뱀 어디 갔지 근데? 혹시 뱀 보이시면 좀 찾아주세요. 여기 있어요. 아, 거기 있어요? 야 너 왜 그래? 저로 가. 잡았다. 안 아픈가요? 잡았다. 잡았어. 아 힘들어. 광고회사는 네. 잘 되신다고 하셨는데 굳이 일을 벌린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광고회사는 결국 영업이 필요한 업이라서 직원들을 많이 두고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배신도 많이 당하고 공황장애를 사업한 지 1년 만에 공황장애가 생겨가지고 공황장애요. 몰랐어요 공황장애인지. 공황장애인지 몰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오신 거죠? 일하다가 숨이 계속 안 쉬어지는 거예요. 나는 숨을 끝까지 쉬었다고 생각하는데 숨이 모자란 느낌? 가슴이 답답하고. 맞아요. 그러다가 내가 숨을 1초에 몇 번 쉬었었더라?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호흡이 곤란해서 거의 기절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대학병원에서 저한테 이거는 아마 정신과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건 심리적인 문제 같다고 해서 정신과를 처음 가보니 제가 불안 증세가 되게 높고 공황 증세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약을 먹고 있어요. 정확히 어떤 업무 때문에 그런 증세가 있었을까요? 영업직은 100명, 200명 되는 사람한테 하루에 네. 계속 제안을 하고 거절을 쉽게 당하는 일이다 네.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조금씩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직원들도 폐혈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 같아요. 이 업을 하게 된 것도 편했어요. 아이들은 제가 전부거든요. 밥을 주거나 아니면 환경을 꾸며주면 그게 네. 자기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사니까 사실상 제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아예 세상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매력이 되게 컸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행 다닐 때도 공황장애 약 없이는 못 네. 가요. 3박 4일로 예약을 해도 약이 없으면 약을 잃어버리면 1박만 하고 돌아와야 될 정도로 심해요. 지금 오래됐어요. 지금 거의 한 8년 차? 이 파충류 샵도 서비스업 직종인데 그거는 괜찮나요? 생물 관련된 거를 볼 네. 때 거기에 꽂혀서 아무 생각이 없어지니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희 와이프도 처음에 엄청 반대를 하다가 제가 그렇게 마음 편해하고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와이프도 슬슬 이렇게 응원해주고 허락해주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생물 케어하고 생물 네. 먹는 것 보고 이러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다 보면 약을 가끔 안 먹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오히려 아 내가 진짜 여기만 오면 그런 게 없어지는구나. 어떻게 보면 휴식처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저한텐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 공간이 점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집에서 네. 늘렸었다가 이제 너무 커져서 일로 온 건데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 목표라던가 이런 게 있을까요? 파충류뿐만 아니라 동물도 참 좋아하거든요. 최종 목표는 커다란 장소를 어떻게 마련을 해서 포유류를 다룰 수 있는 알파카라든지 여러 가지 소동물 말고도 접근할 수 있는 동물들까지 네. 갖추고 있는 작은 동물원을 한번 운영해보는 게 꿈이에요. 한번 그 사장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네. 공황장애라는 그 네. 병을 갖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옆에서 지켜본 아내로서 어떤 기분인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좀 이른 나이에 출산도 하고 육아도 하고 하면서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도움 없이 이제 네. 둘이 성장하려고 하다 네. 보니까 압박을 많이 느낀 것 같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한테 네네. 상처도 받게 되고 약 없이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네. 너무 많이
많이 힘들어하고 공황장애라는 병이 정말 힘든 시간을 한 몇 년 정도 겪다가 이런 파충류나 물생활 같은 거를 본인이 집에서 취미로 하다 보니까 마음의 안정을 되찾더라고요. 책임감에서 이제 비롯된 모든 그런 마음의 병도 있었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외롭고 힘든 걸 알고 있는데 늘 고맙고 지금처럼 마음이 치유가 되면서 본인이 행복한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옆에서 도울 거고 꿈을 이룬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오늘 대화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말을 잘 못해요. 제가 말을 못해서 자꾸 이야기가 산으로 갔는데 얘기하면서 요즘에 매장 준비하느라 되게 바빴어요. 잠도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맨날 그냥 일이다 생각하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얘기하면서 아 내가 이래서 시작했구나, 그치 이랬지, 좋았어요. 제가 아 그래 내가 일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랬지 참, 뭐 그런 생각한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위해서 작은 이벤트라던가 제공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진짜 영상 보시고 찾아와 주시면 오셔서 입양하시는 모든 전 개체에 대해서 저희가 15%까지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15%면 꽤 괜찮은 퍼센트인가요? 아 그럼요.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최소 15%를 저희가 해드리고 선택하신 아이가 좀 더 할인이 가능한 아이가 있다면은 좀 더 특별히 더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15%가 평생인가요? 아니요. 저 거북이 아까 먹는 거 봤죠? 거북이 먹는 거 해결하려면 자연스럽가 아니라서 거북이 밥 주려면 이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한 2주? 3주는 한 2주? 3주? 3주까지 잘 약속하겠습니다. 사장님 가능하신 선에서 그럴 거예요. 딱 3주. 이 영상 올라가는 시점부터 3주. 네 맞아요. 뭐 다른 것들도 있으면 저희가 많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댓글에 채널톡이라던가 예, 제가 그 링크 남겨놓을게요. 꼭 오셔서 저희 카운터에서 솔스토리 보고 왔다 말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아니까. 네. 그리고 15%예요. 여기서 더 내고는 뭐 제가 알아서 해드릴 건데 다른 항목들은 제가 더 많이 챙겨드릴 수 있어요. 소울스토리가 왔다고 하면 그 이상도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릴 겁니다. 3주. 사장님 얘기도 들어봤고 그리고 저희 구독자를 위해서 이벤트도 해주시고 네.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아요. 뭐죠? 사모님. 저희 와이프. 사모님이 사장님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사모님한테 가볍게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며칠 전에도 와이프랑 싸웠는데 제가 욕심이 많아요. 광고회사만 했던 것 아니고 다른 사업도 여러 번 두들겨 봤었는데 결과가 좋았었던 때도 있었지만 안 좋았을 때도 있어요. 와이프는 항상 믿어줬거든요. 어깨가 덜 무거웠어요. 짐을 같이 져줬다 그래야 되나? 다른 일을 할 때도 다 그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와이프가 벌레 싫어하거든요. 완전 싫어요. 도와주려고 또 벌레를 직접 만지기까지 됐어요. 그런 부분 보면은 항상 저한테 양보해주고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항상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만큼 더 열심히 해서 결과를 잘 만들어서 와이프를 좀 더 앞으로는 편하게 해주고 싶어요. 항상 고맙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빼먹은 것 같은데요? 아니야. 아니야. 요거. 아니야. 요거는 말했어. 요거. 고마워. 소울스토리 파이팅!